말씀해 주셨으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학교 복수 전공이나 이수학적, 교양 과목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정책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람 성분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한 번만 더 드리겠습니다. 교육 환경을 말씀하시죠? 네, 이번에 교육 환경에 대해서. 네, 저희가 이제 크게 두 번째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 지금은 융복합 시대다. 이제 그런 시대에 맞게 걸맞는 인재상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우리 학교의 기본적인 교육 과정의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에서 그렇죠.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인재상이 파이형이라고 하죠. 이제 다방면으로 넓은 지식과 깊은 지식이 두 가지 이상 확장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결국에는 사회에서 위로 올라가는 법이니까 이런 시대 상황을 이제 학교 자체에서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야 된다. 이제 너무 전공 위주인 교육 과정에서 이렇게 벗어나가지고 다양한 융복합적인 그런 열린 교육 환경을 조성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입장에서 이제 저희가 48학점 제한 폐지뿐만 아니라 이제 두 가지 이상의 전공을 살릴 수 있는 복수 환경, 그러니까 복수 전공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진입 장벽을 낮추는 그런 환경. 그 외에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특강으로서 학생의 특강으로서 유치할 수 있는 것들 크게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게 48학점 인정 제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제가 작년에 이제 건축학부 학생회장이 처음 당선이 되고 학교에 처음 요구했던 것이 이것이었거든요. 40학점으로 제한을 더 버리니까 이게 물론 더 들으려면 더 들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더 들어도 인정이 안 돼 버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그것을 포기하면서까지 들을 수 있는 요인이 안 되는 거죠, 제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한을 폐지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반 학생들 같은 경우에 전공 학점을 72학점을 들어야 되는데 72학점 더하기 최대 48학점 하면 110학점이거든요. 120학점이거든요. 결국에 10학점이 남습니다. 일반 학생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48학점 이상 인정이 안 되니까 억지로 전공이 생각이 없는 학생들도 전공을 다 듣게 되는 어쩔 수 없이 72학점만 들으면 되는 것도 82학점까지 들어야 됩니다. 그런 시스템인데 이것들을 어떻게 보면 48학점을 폐지를 함으로써 조금 더 많은 것들을 배워갈 수 있는 교육, 인문학적인 것들이나 여러 가지 교양적인 것들을 기본 수양되는 것들을 배워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문에서 48학점 인정 제한을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또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기본 인문학적인 소양을 다분하게 갖춘 그런 사람들이 이제 결국에는 사회에서 쓸모있는 유용하고 유익한 사람이다. 스스로한테도 그런 의무를 던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교육적인 방향을 전환을 하고 있는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총장님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도 거기에 충분히 공감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결국에 교육과 전공과 이제 교양의 비율은 50대 50으로 맞춰가는 게 결국에는 이제 이 시대에 맞는 교육 환경이 아닌가라는 답을 들었었습니다. 우선 크게 보면 이제 이런 틀이고요. 결국에 또 그렇다면 어떻게 복수 전공을 많이 장려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진입 장벽을 완화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결국에는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공급이 결국에는 수업인 것인데 결국에는 수업 수를 많이 늘려야 되는 것이고 수업 수를 많이 늘리려면 결국엔 또 교수가 많이 증대가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학교가 법적 기준에 있어가지고 교직원, 그러니까 전임 교수 1인당 학생 이렇게 맞는 비율을 계산을 했을 때 70% 정도밖에 이렇게 부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턱없이 부족한 숫자죠.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교수 수의 인원 증대 요구 이것을 또 우리 학교에만 할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교수의 월급은 또 서울시에서 일반 회계로서 끌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쪽으로 또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크게 이렇게 간다고 봅니다. 저희 특강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3차원 지식포럼이라고 고대에서 이제 매 학기 열리는 것이 있는데 이게 우리 학교에서 사실상 이제 초학생에서 부르기 어려운 그런 유명 인사들을 또 이 3차원 지식포럼 이렇게 주관하는 큐브라는 대학 연합 동아리입니다. 여기서 부르면 또 그게 또 가능합니다. 제가 거기 일기 수료생인데 참 많은 것을 배우고 있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 학교에 직접 유치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학생들이 조금 더 쉽게 그 특강에 참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또 이 시대의 교육 환경을 또 만들어 나가는 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제 교내 교육 정책에 대해서 무한동력 선본 측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생각했던 건 특강 같은 거야. 지금 총학생에서 이제 이미 하고 있고, 이런 건 계속할 생각이고요. 또 하나 저희가 좀 깊게 생각했던 공학인증 제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좀 개선시켜야 된다.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알아본 결과, 현재 공학인증 제도 포기가 현재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설계학점이 너무나 높은 관계로, 설계학점 이수학이 벅차서 정말 대학에 왔는데, 대학생이 다른 못 듣고, 그냥, 그 설계만 채우다가 졸업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요. 이 두 가지를 좀 개선시켜야 된다고 생각했고, 현재 지금 알아본 바에 의하면 공학인증원에서 이제 현재 그 공학인증 외부 심사 기준에 맞는 걸 좀 완화시켰는데요. 예를 들어 현재 2학년 말까지 공학인증 제도를 포기할 수 있는데 이거를 3학년 말까지로 변경시키고, 또 하나는 현재 설계학점 18학점인데 이걸 12학점으로 낮추는 거를 지금 공학인증센터에다가 우리 학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우리 교내에 있는 교수님들이나 공학인증센터에 계신 분들이 개정 작업 중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어쨌든 학생들이 원하는 건 정말 공학인증제도 포기 쉽게 해주고 좋고, 그런 설계 과목 줄이면서 원하는 것이다라고 학교에 얘기해서 그게 일어날 수 있게끔 좀 할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교양학과 과목이 너무 적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매년 1학기에 그 교양 과목에 대해 다들 의견 수렴을 해서요, 교양 확대할 수 있는 방안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각 선본의 질문 교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람 선본의 질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학인증 이제 포기 제도를 이제 원래 4학기 이제 제한을 이제 6학기로 늘리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포기를 자유롭게 하겠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공학인증 자체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학인증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미국식 교육에 이제 부합하는 이제 그런 스탠다드한 기준의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대학생들이 대학교에 이제 공과대나 뭐 여러 가지 학과들이 그 인증을 받음으로 인해가지고 같은 반열에 오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이 또 공학인증이고, 그걸 받아야만이 미국의 어떤 인류 대학들과 유럽의 인류 대학들과 어떻게 보면 나란히 설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 것, 마련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지금 하고 있고. 근데 이것을 단순히 이제 포기를 쉽게 바꿈으로 인해가지고 학생들이 그냥 포기 많이 해버리고 쉽게 이렇게 해버리면 결국에는 공학 인증을 못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건설적인 대안으로 봤을 때 저는 이제 학생들이 꼭 들어야 되는, 공학 인증 때문에 꼭 들어야 되는 과목들의 선택권을 넓혀주는 게 그게 맞는 것이 아닌가. 아까 전에 계속 말씀드렸듯이 융복합 시대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선택권을 넓혀주는, 그러니까 강의에 대한 선택권, 이런 것들을 뭐 굳이 설계학점을 제한한다기보다 그 설계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하나하나가 유익하면 되는 것이지, 이게 굳이 그런 것들을 뭐 학생들이 단지 싫어한다는 이유로 학점을 낮추고 한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교수님 입장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인 입장에서도 조금 핀트가 어긋나는 접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답변드리자면 어쨌든 학생회는 교수님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직이 아니라 어쨌든 학생들의 이익을 철저하게 대변하는 조직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학생들의 입장을 대변해야 된다. 또 하나는 그렇게 매력적인 공학인증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방금 전에 같은 방식 좋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방식대로 공학인증 안에 들어가는 과목들을 더 넣던가 아니면 설계 과목들을 더 유익하게끔 만들어서 이걸 학생들에게 매혹적으로 다가오게끔 해서 학생들이 그것에 이끌려서 듣게끔 해야지, 이걸 제도적으로 막는 방법은 그렇게 자신 있는 제도라고 하면 오히려 더 자신 있게 포기 제도를 완벽하게 풀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자면, 포기가 어려운 게 사실 학년이 2학년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포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 교수님들이 포기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 이를 또 제도로서 3, 4학년까지 늘린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학생들의 입장에서 포기가 좀 더 쉬워진다라고 보기에는 또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우선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우선 포기 제도를 4학년, 3학년까지 늦추려고 하는 거고요. 추후에 교수님과 협의는 학생들의 입장 전달하는 데서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들 때문에 어차피 공학인증 포기가 어려우니까 포기 제도를 유지시킨다는 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핀트가 조금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그러니까 포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교수님들의 입장을 반영된 거기 때문에 그것을 2학년 제한으로 유지를 시켜야 된다. 이게 아니라 제 말은 그것을 이제 3학년이 아니라 4학년으로 늘린다고 해도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포기가 자유롭게 될 건가 하는 대한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제도적으로는 3학년을 만들고요. 그 후에 교수님들과의 대화는 그 뒤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답변 주셨으면 바람 선본 측의 질문 무한동력 선본 측의 질문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람 선본의 그 공약 중에 하나가 복수 전공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제한을 낮춰서 듣게끔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외대 사례를 알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런 외대 사례에 나온 제가 뭐 말씀드리자면 외대 사례에서도 복수 전공 확정 비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기 있는 학문, 예를 들어 경영학과 학문들은 굉장히 오히려 수요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들어서 오히려 경영학과 전공을 하는 친구들이 고수학을 못 듣는 사태가 있습니다. 이런 게 하나 질문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뭐 교수님들 충원,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바람 선보는 굉장히 정치적인 활동을 하기 싫다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으로 알고 계신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네, 그러면 서울시의회 요구하는 건 정치적 활동이 아닌 것인지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후자부터 말씀드리자면 정치적인 그런 것들이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서울시의회 우리 서울시립대에 대한 재정을 담당하시는 분들과 이렇게 직접적으로 소통이 잘 열고 우리 학교의 이런 교육적인 환경에 있어가지고 교수의 인원의 존재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 요구하는 거 있어가지고 전혀 그거는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정치하시는 분들과 이렇게 실무적인 대화를 한다고 이렇게 정치를 하는 건 아니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이렇게 인기 특히 경영, 경제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학과 이런 인기 복수 전공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자기가 그 전공자인데도 복수 전공자들 때문에 자기 전공을 못 듣게 되는 그런 사례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근본적으로 이렇게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1차적으로는 이제 교수님들이 수업을 하나든 두 개든 이렇게 더 해주시는 거죠. 제가 이렇게 좀 고생해가지고 와이즈에 있는 올해 이제 각 교수님별 강의 수가 총 몇 개인가를 계산을 해보니까 1.53개인가가 나오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각 일주일 동안 학부생들한테 강의를 하나밖에 안 해요.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특히 인기 과목의 경우에는 그분들이 최소한 2개, 3개 이렇게 좀 해주시면 훨씬 더 이렇게 말 그대로 수요가 있는 만큼 공급이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결국엔 좀 더 나아가가지고 교수님들이 직접 교수의 수가 늘어가지고 강좌 개설이 많아지면 그런 융복합적인 시대에 그러니까 복수 전공의 벽이 자연적으로 낮아지겠죠. 이제 수요가 있는 만큼 공급이 많이 되니까. 네. 방금 말씀하시는 서울시 의원들과 얘기를 하고 학생들 의견 전달하고 요구를 실현시키는 게 저는 그게 정치활동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하려는 정치활동과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치적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좀 의문해왔었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교수님들이 수업을 2개, 3개로 늘리고 교수님들 수 늘리면 그러면 경영학과 학생들의 폭발적인 수요를 감당하실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다시 한번. 예, 그냥 지금 교양 과목의 경영학과 수업을 예를 들자면 외대 경영학과 사례처럼 들자면 교수님들이 하나 1.5 정도 수업하는 거를 2배, 3배로 늘리고 교수님 수를 늘리면 학생들의 그런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근거가 혹시 있을지 그걸 자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수요에 대해서 감당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교수님들이 수업 시수를 늘림으로 해가지고 학생들이 자기 듣고 싶은 것을 다 들을 수 있겠는가? 네, 경영학 같은 네, 그러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물리적인 한계를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제 강의를 많이 들린다고 이제 될 것이 아니라 강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더 필요한 것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학교가 지금 강의실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는 많이 하지만 제가 알기로 지금 우리 학교 강의실 이렇게 활용 지수를 보면 크게 높은 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그 사이사이에 끼워넣을 여지가 있는 것이고 공간이 있어가지고 네, 말 그대로 학생,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이제 많이 수업을 많이 하시면 충분히
복수 전공 잣든 뭐 자기 전공 잣든 그럼 교수님 충원보다는 교수님들에게 수업을 더 하시게끔 하는 거를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시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교수 인원수의 증대는 이제 다음번에 물론 해야 되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그게 교수님들의 그 선택권으로서 우선시 당장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올해 인문대학생회장을 하는데요. 인문대학생회장 하면서 요즘 아시다시피 인문대 취업 되게 안 되잖아요. 많은 학생들이 경영경제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 학문의 자유보다는 취업 때문에 일단 경영경제 하기 원하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높은 학점과 토익점수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거를 건의해보고 그 결과 질문 답변을 받아본 결과 그 이유가 경영학 인증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학생 수와 그 교수 수가 맞아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생각이 안 나는데 교수 1인당 몇 명의 학생 수를 맞아야 된다고 해가지고요. 교수님께서 그 강의 수를 늘리는 게 그게 복수전공 안에 해결책이 아니라 교수님 충원이 경영경제를 복수전공할 수 있는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정치라는 단어의 의미를 저희가 서로 조금 다르게 저희가 받아들인 것도 있고 이렇게 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학교는 아시다시피 서울시나 서울시 의회에서 뭐 예산도 집행을 하는 거를 내려받아서 저희 학교 내에서 하고 이래서 저희는 그런 면에서는 저희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그런 의미의 정치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한대현 뭐 이런 관련한 그런 정말 뭐 정치인들의 정치를 말씀드린 거고 저희가 말씀드린 복수전공에 관한 얘기는 복수전공을 아까 외대 경영학부 얘기하셨는데 그건 약간 극단적인 예이며 저희가 그렇게까지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지혜장벽을 어느 정도 낮추는 것을 돕겠다 이런 정도까지만 말씀드린 거라. 네, 그러니까 저도 복수전공 허용에 대해서 일단 찬성하는 입장인데 그 방식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1차적으로 제시했던 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교수님들이 하는 강의 수를 늘리겠다. 그리고 가능한 한 이렇게 교수님들의 수 자체도 이제 늘어나야지.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이제 단순히 복수 전공에 있어가지고 수요와 공급을 맞추는 측면도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각 전공별로 어떤 분야가 있으면 그 분야를 듣기 위해서는 한 교수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한 분야에 있어가지고도 여러 교수님들이 강좌를 개설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에 자기에 맞는 그런 강의를 들을 수가 있는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못한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 거에 있어가지고도 해결책이 되는 거죠. 이제 교수님들이 많아지는 것 자체가. 그러기 위해서는 또 서울시 의회와 이렇게 소통하면서 또 증빙을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본질적으로는 거기에 저도 동감을 하고 이제 교수수를 늘리는 게 본질적인 대책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되셨으면 교내 교육정책 공약에 대해서 각 언론사별 대표 패널의 질의를 받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JBS 신용대학교 국민입니다. 반값 등록금 내지만 반값 교육을 받기는 싫다. 서울시에서 우리 학교를 그냥 운영하기 때문에 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재를 키우는 학교로서 우리 학교를 조금 그렇게 좀 차원을 다르게 해가지고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의 접근은 또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가지고 이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또 그렇게 하면 또 교수 증원뿐만 아니라 장학금 확충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답변하셨으면 계속해서 청중 학우분들의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컴퓨터 꿀과학번 박성민입니다. 실제 이제 공학인증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려고 합니다. 공학인증에서 꼭 필요하다, 포기를 할 필요가 없다, 포기를 2학년 정도만 충분하다, 교수님께서 뭐 이거 하시는 데서 차라리 오히려 더 어려움이 있었다 하셨는데 실제 저희 학과 교수님 김희승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교수님께서 실제 학우분들이 상담을 할 때 포기하라고 하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건축학부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닌지 모든 공학인증을 하는 학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을 하신 건데 제가 공대 6개과를 만나면서 공학인증이 필요가 하다고 하는 과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원래 전면 폐지나 그런 것도 생각했었지만 하지만 포기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훨씬 맞지 않겠느냐. 그것이 공대인들의 직접 의견이었고 교수님들의 의견인 것도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과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이 혹시 어떻게 되셨었는지. 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건축학부에 있어가지고도 저도 공학 인증을 이제 다 마쳤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뭐 딱히 공학 인증을 받아야겠다라고 이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커리큘럼 자체가 그렇게 짜여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따라간 측면이 있었죠. 어쩌다 보니까 이제 또 포기를 하기에는 늦어버린 시점이 되기도 했었고 그런 것들에 있어가지고 꼭 누구 의견을 듣고 누구 의견만을 관철시키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 그렇다면 그러니까 교수님들은 꼭 이걸 해야 된다. 그런데 학생들은 만약에 다 같이 하기가 싫다. 이렇게 봤을 때 실제 저희 아까 제가 지금 방금 예시 드렸던 게 말 끊어서 죄송한데 교수님께서 직접 이게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실제 저희 아까 취업하시면서 보는 거고 취직하는 회사 2개를 제외하고는 공학 인증을 보는 게 없고요. 그런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그러니까 포기를 하자는 것은 폐지를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데서 실제적으로 네, 실제적으로 제가 아는 공학 인증은 어떻냐면 학생들이 포기를 여러 명 해버리면 공학인증센터에서 인증을 잘 안 해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들은 더더욱 이렇게 포기를 못하게 하는 거고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학인증을 하는 그 자체가 학생들한테 유익한 것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공학인증을 함으로 해가지고 억지로 들어야 되는 수업이 있고 하기 싫은데도 억지로 해야 되는 거면 당연히 학생들 입장에서는 거부를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변환이 돼가지고 내가 공학인증을 하는데 하든 안 하든 별 차이가 없다. 내가 듣고 싶은 거 다 들을 수 있고 그 정도의 선택권이 있으면 충분히 윈윈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네. 결국에는 방향성 자체를 뭐 포기에 있어가지고 자유, 뭐 폐지 이런 것들로 말할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공학인증 자체는 안 하는 것보다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공학인증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끔 학생들한테도 그렇게 되려면은 물론 좋은 강의를 들어야 되는 거고 자기가 원하는 강의를 들어야 되는 거고 그런 거에 있어가지고 개선이 필요한 것이지 굳이 당장 이렇게 포기를 쉽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약간 근시안적인 대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제 전자의 논리는 그 학생들의 입장을 대변하시는 총학생의 후보님의 입장보다는 공학 수양을 담당하는 그 센터의 입장으로 생각이 안 들었고요. 그다음 후자의 논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 우리 컴퓨터과학부 학부님들께서 졸업하시는 학부님들께서 제가 알기로는 한 학년에 60명 정도 되시는데 그 중에서 공학 인증을 해서 졸업하시는 분들이 9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포기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라는 의견을 저는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한 대책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분명 그 실질적인 대책, 그런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근본적인 대책이 이루어지기까지에 그럼 그분들은 전부 피해를 받고 그대로 그냥 살아야 되는 건가? 이 제도화가 잡히지 않은 데서 가야 되는 건가? 그리고 만약에 공학 인증이 그렇게 좋게 바뀔 수가 있었다면 전전컴 1학년, 2학년은 왜 폐지를 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현실과 이상의 차이가 많이 큰 거죠. 이제 공학 인증이라는 것은 참 이상적이고 좋은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우리한테는 참 안 좋은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의 절충안이 필요한데 우리한테 선택권은 포기라는 게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더 크게 나아가지고는 뭐 폐지라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봤을 때 교수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공학 인증하는 것을 참 공부하는 것 자체가 교수로서도 마음이 좀 편하지가 않다. 왜냐하면 너네가 억지로 수업을 들어야 되는 것들이 많고 선택권이 없고 공학 인증을 해야 되니까 너네가 좀 어떻게 보면 희생하는 면이 크다. 하지만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그게 너네가 조금만 희생해주면 후배들이던 뭐 우리 학교 스탠다드한 그런 기준 자체가 올라가는데 그런 거에 있어가지고는 어느 정도 조금 지금 당장에 있어가지고 선택권이 없거나 하는 것들은 조금 용인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에 있어가지고 이제 선택이 있는 거죠. 내가 그렇다고 이제 이거를 용인하고 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포기를 해버릴 것이냐.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충분히 뭐 지금 1, 2학년 때 이제 포기를 하는 것 자체에 있어가지고 3학년으로 늘린다고 그게 포기가 더 자유로워진다 이렇게는 저는 안 보거든요. 포기할 사람은 포기를 해요 지금도 저희 과 후배들도. 네. 실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사례도 직접 있었어요. 저희과 선배님들께서 복학을 하자마자 공학인증제도가 생겼다. 자기는 선택권도 없이 바로 하게 됐다. 이런 사례도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공학인증제도가 시료를 묶어두는 과 분들과의 소통을 나눠보시면 느끼시겠지만 그런 3, 4학년 분들은 하기 싫어도 정말 억지로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한 대책을 지금 여쭤본 거지 그런 것에 대한 문제는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런 거에 대한 대책으로서 이제
포기를 쉽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이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방안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가버리면 이제 학교는 이제 결국에는 공학 인증 받기가 힘들어지겠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상과 현재 차이인데 저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포기를 쉽게 하는 거에 있어서는 물론 좋습니다. 이제 자기 하기 싫으니까 포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이 돼야 되는 거지만 그런 거에 있어가지고 학교는 이렇게 해주고 당장 너네가 희생을 해가지고 빨리 우리가 공학 인증을 받자. 그리고 점차 개선해 나가자. 이게 학교의 입장이라면 우리는 조금 더 포기를 쉽게 할 수 있는 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달라. 이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절충을 하자면 우리는 포기를 하면 되는 거고 학교는 이제 그런 환경을 만들어 나가면 되는 거죠. 그럼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은 학교의 입장과 학생들의 입장이 동시에 대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럼 총학생회 회장으로서의 자세가 그 두 개의 안을 적절히 절충해서 학생들도 설득시킬 때는 설득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네, 그렇습니다. 맹목적으로 학생들이 싫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이 싫어한다면 당연히 그거는 아닌 거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충분히 서로 간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학교에 있는 학생도 있지만 교수도 있고 교직원도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소통을 잘함으로써 충분히 이렇게 설득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드리겠는데요. 그럼 그 과정 속에서 피해받는 저희과 상상하는 지금 선배님들 같은 분들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전체적인 이유를 위해서. 근데 그게 제 생각에 지금 3학년으로 그것을 당장 미루는 것 자체가 개인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지금 보고 있고 정책적으로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치더라도 이제 그 친구들이 과연 포기를 쉽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컴퓨터 과학부의 그런 환경에 있어가지고 사실 잘 모르는 입장이지만 저희 학부 입장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든 지금 원래 저희 07년도부터인가 이제 그게 도입됐죠. 공학 인증 제도를 하겠다. 네,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는 건축학과의 입장이 아니라 네. 소수학과의 입장이에요. 네, 어쩔 수 없는 그런 변화에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의 희생을 감수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답변되셨으면 계속해서 청주 학우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무한동력 성분에 대한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질문 해주세요. 지금 먼저 방금 전에 발표하신 분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학생의 경우에 공학인증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공학인증 제도에 의하면 복학생, 편입생은 한 번에 하면서 공학인증에 대해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공학인증에 편입을 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 선택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컴퓨터학부에서 그게 진행이 되지 않았다면 과사무실이라든지 교수님께서 그렇게 진행을 하신 거지 그게 제도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공학인증 얘기하면서 지금 부선공과 학우분들 모두 모르시는 게 많은 것 같은데 현재 공학인증 같은 경우는 이 공학인증 같은 경우는 12학점으로 확정이 났습니다. 설계학점을 12학점으로 줄어든 걸로 확정이 났고요. 포기도 전에 비해서 많이 편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12학점으로 확정이 났다는 거는 우선 학생분들의 우리 학우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발로 뛰어서 만들어낸 결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공학인증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공학인증의 이쪽 바람정보에서 말씀하셨다시피 공학인증은 아빅이라는 공학교육혁신센터에서 진행을 한 건데 우리가 공학인증을 함으로 인해서 분명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물론 저도 공학인증을 포기한 학생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좀 힘들긴 한데 공학인증이 분명히 졸업자에 대해서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굳이 그리고 또한 아까 계속 얘기 나누셨던 것처럼 2학년 마치고 나서 포기를 한다, 3학년 마치고 나서 포기를 한다는 거는 정말로 공학인증의 포기 여부에 대해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동기들 같은 경우는 공학인증을 포기를 할 생각이 있었던 학우들 같은 경우에는 4학기 마치고 나서까지 기회가 있다고 하지만 그 말인즉슨 1학기 마치고 2학기 마치고 3학기째, 4학기째 총 4번의 기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굳이 4번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포기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6번의 기회를 늘려줘야 하는지 6번의 기회를 늘려주는 게 필요한 것인지 여쭤보고 싶고요. 계속 6번의 기회를 늘린다고만 말씀을 하시는데 그 기회를 늘리는 것 말고도 다른 방법이 충분히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왜 말씀이 없으신지 추가적인 설명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네, 하나 사실 확인을 먼저 하고 싶은데요. 그 12학점은 확정됐다는 건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지 묻고 싶어요. 교수님들, 저희과 주임 교수님들이 내용을 들었고요. 지금 일정에 대해 언제부터 시행할지 일정에 대해서만 조율하고 나온 걸 알고 있습니다. 예, 오늘 제가 그 공학인증혁신센터에 직접 전화해본 결과요. 공학인증원에서 이제 공학인증을 내려오면 요걸 이 범위 내에서 공학인증교육혁신센터에서 결정을 한답니다. 이 개정 작업을 지금 교내에서 하고 있고요. 18학점을 현재 12학점으로 낮추라는 것은 공학인증원의 명확한 그 공고고 그 안에 18에서 12 사이에 몇 학점을 할지는 현재 교수님들끼리 같이 이제 개정 중에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각 학부과 교수님들이 이미 한 달 전쯤에 그 공지가 내려와서 각 학부과에서 교수님들이 모셔서 회의를 하시고 공학교육혁신센터에서 수업을 한 결과 모든 과에서 12학점을 하자는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교육 그 신문 담당 신부장께서 저는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그렇게 알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계속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포기하는 거 외에 다른 방법이 있네요. 저는 다른 방법이 있으면 물론 있다고 생각하면 되냐면 그 설계 과목이나 아니면 공학인증을 이수해야 할 때 필요한 과목들이 단순히 그냥 이과적 지식이 아니라 인문이나 철학 과목도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함께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것이 마치 포기 제한만 늘리니까 그런 것도 안 하겠다가 아니라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좀 약간 별개로 봤으면 좋겠거든요. 포기를 늘려준다고 해서 학생들이 이것을 포기를 쉽게 하겠다는 판단을 학생들이 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그러니까 매력적인 그리고 좋은 것을 알리는 방법을 방금 전과 같은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이런 재밌게 좋은 방법을 바꾼다고 해서 학생들의 그 포기 제한을 막는 건 좀 잘못했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기회를 더 주고 그렇게 자신 있는 제도라면 기회를 더 줘주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공학인증 같은 경우에는 인증을 받기 위해서 필수 과목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선배님이시지만 저희가 같은 경우 역학을 한 과목 꼭 듣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 과의 전공에 대해서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듣게 되어 있습니다. 공학인증 필수 과목이라는 거는 그 과목에 대해서만 공학인증 필수를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줄이고 물론 저도 인문소양, 사회소양적인 과목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부분을 줄이는 거에 대해서는 좀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줄이자고 말씀하시는 거라면 잘못됐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줄이자는 게 아니라요. 학생들의 선택권을 늘려주자는 생각입니다. 네, 답변 되셨으면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한 분의 질의를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작 부족하는 거 없죠. 아까 수도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공약을 오셨잖아요. 교원을 늘리고 복수전공 제한 기준을 낮추겠다라고 공약을 보셨는데 이것과 더불어서 지금 회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화 정치적인 것을 회장님께서 후보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치라는 것은 대화와 타협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집회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소극적이고 나아가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신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과 같은 자세로 과연 이번 당선된다는 가정하에 이 공약을 올해 안에 시행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들거든요. 제가 한 투쟁의 사례를 들어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화여대 사회과학대에서 지금 비슷한 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대의 지금 전공 부족과 교원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교원을 확충하고 어떤 전공 과목 수를 늘리자 이런 취지에서 운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11년 지금 행정실에 몇 번이나 학생의 측에서 몇 번이나 요구사항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논의 중이라는 답변이 들어왔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2012년에도 지금 이러고 있지만 이 문제가 제기된 건 2003년부터라는 거예요. 2003년에도 분명히 이 문제가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당국에서는 논의 중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2003년에도 그랬고 지금도 논의 중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회대에서는 학생들의 직접 행동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집회와 어쨌든 이런 걸 조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화여대 한 단대에서도 지금 이렇게 투쟁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그냥 단지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네. 지금 말씀하셨던 거 들어보면 이제 그 단계에서 이제 공문을 보내고 지금 계속 답변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죠.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공문을 보낸다는 것과 직접 대화한다는 것은 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공문을 보내가지고 지금 몇 년째 안 되고 있으니까 시위로서 해결해야 된다.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사이에 대화라는 단계가 있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소통이 있어가지고는 지금 당장 우리 학교 교직원분들도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공무원들끼리도 당장 그냥 뭐 전화 한 통하는 것보다 직접 와서 대면하는 것이 훨씬 더 서로가 이렇게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 수월하고 효율적이고 공문 하나 보내고 이거 해산다 하는 것보다 직접 와가지고 이러이러하니까 지금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기분도 좋다. 그러니까 그러면 훨씬 더 일도 빨리 처리된다 라고 말을 하십니다. 결국에는 사람 대 사람으로서 마주보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던 소통이라는 것이 그냥 맹목적으로 이렇게 뭐 공문을 보내고 이게 안 된다 했으니까 안 되는가 보다 시비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그 사이에 직접 찾아가가지고 아니 우리 이러이러한데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느냐고 이런 얘기 대화 단계 자체가 충분히 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대화와 타협을 해결이 안 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화 타협으로 해결이 안 된다면 만약 그때는 결국에는 뭐 굳이 시위라기보다 이제 뭔가 다른 요구의 방법을 찾아야겠죠. 굳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최후에는 시위? 모르겠습니다. 시위까지 굳이 누구나 공감할 만한 상황인데 그게 한쪽 의견이 안 들어져가지고 시위를 해야 된다. 그런 상황이 굳이 있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실무적인 사람과 이렇게 대화를 하고자 하는 거고